사실 이제 정준봉 부사령관이 뭐 여러 차례 수첩을 이런데 뭐 신보가 다 나왔죠. 오늘도 이제 자기들끼리 준비된 멘트가 그 8월 9일 문제, 희망 문제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준비하고 왔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브리핑을 안 하고 사실상 거짓말한 걸로 저는 보이는데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초등학생이나 돼가지고 한교통도 아닌데. 대중센터 맞아 그냥. 그래서 뭐 박준희의 아유 마찬가지가 맞아야지 그냥 월성 패딩이지. 쟁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자기들 나름대로 방어 논리를 만든 다음에 나오겠다 그 생각인 것 같거든요. 지금 정정국 부사령관도 이제 나온 이유는 결국 휴가 처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변명거리를 결국 그 해병대 사령관이 파견 얘기를 했고 장관이 그러면 휴가로 처리하면 되겠네라는 아이디어를 냈다라는 나름대로 이제 변명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정정국 부사령관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정정국 부사령관이 나와서 상당 부분 이상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또 의미 있는 부분이 또 나름대로 나왔다.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고 유병 법무관리관이 했다는 얘기 중에 특히 이첩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첩하면 안 된다. 사실은 자기들이 하고자 했던 것이 이첩하면 안 된다라는 게 핵심이었거든요. 피의자를 특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건 이첩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것이 나왔다는 게 아마 그 우리 쪽에서 최초가 아닌가. 이들이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말이 내지는 이첩하지 말라 했다라는 그거에 관련된 최초의 부분이 오늘 그대로 나온 것이 아닌가 해서 뿐만 아니라 오늘 입증이 됐던 거는 정정범 부사령관의 진술로서 명확하게 이첩 보류에 대한 명령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령관 회의 때 이첩에 대한 시점을 논의를 하긴 했지만 확정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사령관과 이제 박정원 대령이 대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본인은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술을 그러니까 이첩 보류의 지시가 명시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뒤집혀졌고 공소장에서 이제 검사가 입증해야 될 것들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는데 항명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게 그 입증 책임이 넘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래 검찰에 입증 책임이 있는데 그리고 군검찰에게 하고 싶은 말은 모든 입증 책임, 혐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군검찰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사실조회 신청이나 이런 모든 객관적 진실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기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적인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사실을 밝히기 위해 변호인단이 하는 사실조회 신청 등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기각만 요구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나서서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통검찰부장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그 사실조사 보고서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만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보시면 중요한 재판이나 그리고 입법사항에 대해서 모두 의견서를 낼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개별 재판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헌법재판소의 중대한 위헌 사건에도 의견서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회의장에게도 입법권을 행사하라는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유엔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조사 보고서는 국가인권위의 조사관 7명 정도가 투입돼서 헌신을 위해서 만든 조사 보고서입니다. 그것을 깡그리쳐 정치적으로 무너뜨린 사람이 김영원 군인권 보호관이라는 것을 상기한다면 오늘 군검사가 얘기한 것은 개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군사재판부가 이 사실 조사 보고서에 대해서 막히게 된 부분에 대해서 모두 빠짐없이 문서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군검사에게 공소사실 입증 책임이 있고
자료라 하더라도 모두 제출하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객관 의무라고 합니다. 저도 검사로 재직할 때 피고인 공소 사실 중에서 뭔가 무죄로 의심되는 부분이 재판에서 발견된 경우에 제가 적극적으로 검사임에도 제가 적극적으로 사실조회나 자료를 신청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받아내서 무죄가 선고되게끔 도와준 게 있습니다. 그것이 검사의 객관 의무이고 검사가 변호인과 다른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검찰 측에서는 자꾸 변호인들의 어떤 사실조회 신청이라 이런 데 기각 의견을 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객관 의무에 비춰보더라도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통령실이나 통신사 등의 자료를 신청해서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검찰은 이를 방기하는 객관 의무 위반이고 이는 징계 사유까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객관 의무를 지키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그 800-7070 작년 7월 31일 통화 내역이 이제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전의 경우 그 수석 비서관 회의가 있었고 그 직후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 수행 비서관과 통화를 해서 그 통화 내역이 있고 그날 오전 10시 58분에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대통령이 원희룡 장관에게 아파트 부실 관련해서 지시했다라는 그 공지사항이 있었고 그 이후에 조태영 실장도 통화 내역이 확인이 됐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 전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외에 다른 누군가가 있을 수 있는지 변호인단 입장이 좀 어떠신지. 저희도 이제 일단은 대통령의 가능성이 제일 높게 보고 있는데요.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11시부터는 안보실주관한 회의를 주재했다는데요. 그 회의에 조태영 안보실장이 참여한 걸로 저희는 아직까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1시 10분에 왜 같이 회의하고 있는 조태영 안보실장한테 이 전화가 갔는지. 그래서 유일한 가능성은 대통령을 배제하고 보면 김건 여사가 유일한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만약에 그날 조태영 안보실장이 안보실 주관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그래서 대통령이 안보실 주관 회의와 관련돼서 안보실장한테 전화를 했다. 이러면 명확해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좀 이상한 거죠. 일단 자기가 회의를 하고 있고 그 회의에 제일 중요 참석자인데 그 사람한테 회의석상에서 전화를 했다. 그건 김건 여사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되겠죠. 아직 그 부분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또는 김건 여사 둘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보는데 가능성 역시 대통령이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조태영 안보실장과 왜 회의석상에서 통화를 했는지 안보실장은 그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얘기이지 만약에 참석했다면 왜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한테 개인 핸드폰으로 그 회의석상에서 전화를 했는지 빨리 들어와라 회의하자 이런 거였는지 그걸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지난 그 5차 공판, 6차 공판 사이에 이제 입법 청문회도 있었고 청문 관련 청문회 2차례가 진행이 되면서 상황 변화가 좀 많았잖아요. 현재까지 오늘 정인신문까지 진행된 결과를 봤을 때 지금 박정훈 대령님 이 명예회복을 위한 이 재판 단계에서 어느 정도 상황이라고 좀 보고 계신지요? 입법청문회, 탄핵청문회로 급물살을 타면서 이제 이종호 씨, 송호정 씨가 등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재판도 상당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까지는 단순한 어떤 대통령의 법리 오해에 따른 개입 이 정도로 봤는데 지금 그게 아닌 거대한 게이트 같은 그런 좀 정황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재판에서도 필요하면 이종호 씨랄지 송호정 씨를 증인신문하거나 또는 그들에 대한 통화기록 조회가 필요하지 않느냐. 공수처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속도가 더디고요. 지금 불검찰은 계속 공수처가 조사하고 있는 사항이 우리 재판과 무관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면 공수처 또는 특검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 재판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입증을 안 할 거면 공수처나 특검의 입증 결과를 반영해서 재판할 거면 참 멈추고 국민 재판을 기다려야